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피카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지 못하신 것도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한국에 있을 때 정부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피카소 전집을 하나 우리가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는 그냥 피카소 작품이라는 건데 나온 게 외국에도 많지만 완전한 거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번 그런 거 해보겠다고 섣불리 승낙을 했어요. 파리에 가가지고 우선 피카소의 그림을 전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일이 있는데 무진장이에요. 그림이 한 5만 장 되는데 그거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했는데 인쇄하라고 그러니까 누구 거 누구 게 빠지면 이게 안 된다. 그걸 넣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10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도 끝나지 않는 거라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카소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구경을 했어요. 원판도 보고 다 봤는데 그때 기억 남는 게 이제 한국 것도 많이 있어요. 피카소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에 저도 파리에서 피카소 전시회를 할 때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앙드레 마르로가 주제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책임지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 분청사기 고려 말기 12세기에 그 분청사기를 나와 사전에 나왔는데 한국 거니까 이렇게 눈 떨어지게 내가 보니까는 그쪽에서 웃으면서 이 그림은 참 좋다고 이 그림은 피카소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중에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되게 도자기가 병의 꼭지는 짧은데 굉장히 길고 좀 독특한 도자기가 있어서 그것이 머리에 남았고 또 피카소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거는 초기의 작품은 푸른색의 시대라고 그러지만 청색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청색 시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기의 고향은 그 바닷가고 경치는 좋은데 좀 맑은 청색이 이렇게 색이 우러진 않았는데 피카소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고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서 이제 그림이라도 그리려고 파리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참 재주도 있고 그리고 의리도 있고 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여자로 사귀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면은 아기를 이런 걸 낳는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저희들끼리 피카소가 행복했어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피카소도 가서 아주 형제 이상하게 지냈는데 그 남자가 결국은 애를 갖기로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우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온통을 가지고 여자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고 여자도 애 못 낳을 바엔 우리는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쌓았는데 여자는 안 맞고 자기는 죽인 자고 죽었어요. 그게 이제 평생 한이 돼요. 피카소한테요? 네, 피카소한테는.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이 이렇게 자기 딸고 아빠 했는데 죽었어요 또. 근데 왜 피카소한테 아빠라고 했나요? 자기 누이 동생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 얘기했고 네. 자기 누이 동생도 죽었다고요. 근데 누이 동생이 피카소한테 아빠라 그래요? 오빠라고 하나고? 오빠. 예. 오빠라고. 그래서 그 기어오는 누이 동생이 죽고 친구 죽은 것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평생 그 친구 그림을 그리면서 그게 자기 얼굴로 보여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이제
세누 강가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제 하숙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여자가 귀여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신발도 못 사주고 맨발로 다녔어요. 그 여자가. 네. 몸에 그 당시 뭐 가난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여기서 제가 권력을 얘기할 것 같지만 피카소는 많은 열등감을 느꼈죠. 불안한 사람들이 예술가가 많지만은 친구도 있지만은 대개는 갈세를 받았어요. 스페인이 나라는 슬픈 나라예요. 옛날에 아주 성했다가 미국도 차지했고 파란이고 유럽을 다 차지했다가 무적함 대망해가지고 다 뺏기고 나중에 빌빈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미국이 한국을 갖는 조건으로 바꾼 식으로 해서 그것도 뺏겼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자기 나라에 대한 슬픔, 자기 인생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이 청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색이라는 것은 어둡고 우울하고 고독한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 천국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 그것을 연결된다 해가지고 수직의 이론을 냈어요. 근데 그 수직의 이론을 낸 것에 바탕이 되는 게 고려 때의 분청사기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고틱 건물이에요. 고틱 건물은 왜 유명하냐, 왜 좋아했냐면 고틱이라는 것은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고틱이 처음에 기독교화 될 때 만든 성당이 고틱이에요. 근데 그거는 형편이 아주 흉해요. 이쁘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천한 세계를 상징했는데 불란서 왕이 나중에 불란서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조상들 왕을 다 생드니로 옮겼어요. 파리에.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데인데. 생드니지요. 생드니라는 데가 있어요. 파리에. 파리에. 조금 교회인데 글로 옮기면서 불란서의 위대한 사람의 무덤은 다 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불란서의 성지가 됐죠. 그래서 그때 그걸 만든 불란서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 진짜지 로마는 저를 가라.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이제 고틱교 로마와 다른 건식을 하는데 그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생각했냐면 빛이 밝아야 되고 빛이 넘쳐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컴컴하다. 아니 이렇게 건물은 멋있는데 창이 조그마니까 어둡고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뭘 생각했냐면은 그냥 높이 하늘 솟아나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고틱 건물이에요. 하늘로 솟도록. 하늘로 솟는 게 고틱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천한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되니까 피카소의 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들 모르는 얘기지만. 그랬는데 그 고틱 건물을 져놓으니까요. 그 하늘까지 솟아도 벽을 안 만드니까 스탠드 글라스 같은 것도 쏘니까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만약에 그걸 벽으로 샀다면 위험하다. 그 당시 건축으로는 안 되죠. 2층 정도나 3층 몇 개 못하는데 수십 층 올라가게 뾰족하게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니까요. 말도 못하게 아름다워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래서 불란서의 노틀담 사원이라든가 네. 이런 인류 사원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고칙을 많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교회가 상징하는 거 그리고 고구려 말기의 분청사기 그리고 이제 자기의 비참한 거 여기에서 이 비참한 거는 하늘에 통하는 행복하고 연결되는 거다. 아, 중요한. 이런 데서 자기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잔느를 만났죠. 세잔느하고 친해졌는데 세잔느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만나 빌어먹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것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그 사람은 19세기 이전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중요한 거는 2차원 세계의 그림을 만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3차원이라는 거는
자기 옆에 게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2차원은 다 보여요. 예. 색깔도 3차원 색을 어디다 써요. 2차원은 100만 가지 색을 쓸 수가 있어요. 물감 섞으면. 그래서 3차원은 그런 것도 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우주의 모든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자연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것은 2차원이에요. 근데 보통은 3차원이 더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고 2차원은 차원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화가들은 그것을 2차원에다가 평면화하면서 더 많은 창의성을 거기다 넣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차원이라 그러면요. 말 같은 거 보면은 이쪽 눈으로 보는 거고 저쪽 눈으로 보고 달라요. 코가 막아버려요. 예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말도 제대로 못 보고 거기서 무슨 그 선이 맞다는 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양쪽 걸 짬뽕해서 섞어서 보니까. 사람은 뭐 코가 작아서 두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달라요. 이쪽에서 보는 거고 오른쪽 눈 보는 거고 왼쪽 눈 보는 거는 똑같지 않은데 그거는 한쪽 가리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을 갖다가 몰라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면 그게 본 걸로 하는 거죠. 아주. 근데 3차원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되게 머리 뒤도 안 보이고 또 조금 턱 밑에도 안 보이고 또 요만큼 고개 돌리면 이쪽이 안 보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체로 보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육안의 눈은 아무 옆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보긴 본다 해도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걸 딱 두 개 합쳐서 종합한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실제 물건이 아닌데 두 개를 섞은 거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로 보면은 그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는 2차원이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치를 때에는 물감이라는 건 7가지가 아니에요. 5가지가 아니고 섞기에 따라서 몇만 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럼 모든 우주의 색깔, 자기가 생각하는 색깔은 만들 수 있는데 3차원의 장면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원리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예. 네, 근데 보통 사람 그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피카소의 이제 그 다음 세기대에 영향을 주는데 피카소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세잔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산이라고 해도 산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돌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돌이 있고 또 병 같은 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을 그 모양이에요. 이게 다 물건이지 산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피카소는 뭐라 그러냐면 입체주의라는 거는 산이 아니고 잡동산이의 집단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내가 보면은 미인이라는 것보다도 눈은 뭐 같고 코는 뭐 이게 제각기 달라요. 그런 게 모인 거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명칭이 붙죠. 뭐라 그러나 그러죠. 그 명칭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피카소가 보니까 그래요. 어딜 가도 삼각형, 오각형 산에 가면 돌이 있지 산은 없어요. 근데 그게 모이면 이제 멀리서 본 산인데 그게 산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산의 모습이라는 거를 그전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그릴 수는 있어요. 3시 거 그리고 5시 그리고. 그러나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은 못 그래요. 그거는 2차원에서만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건 그리면 그건 그대로 어느 시대에나 그건 그때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다 변해. 수시로. 인상파라고 세잔느나 마네모네가 그 시시각각 그 색깔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근데 인상파하고 피카소는 굉장히 다른데. 세잔느는 인상파. 다르지만은 피카소는 인상파하고 많이 친했어요. 친구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인상파에서 착각을 해요. 항상 피카소는 인상파라고. 근데 인상파라는 거는 그때 인상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간 지난 거는 다른데 피카소의 그림은 그때 그린 건 영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자꾸 변하는 거를 갖다 아무리 변해봤자 그거는 영원한 거죠. 그게 이제 아포리네르의 시에도 나오죠. 자기 애인을 만나면은 매일 다르고 사랑했다가 싸웠다 못 견디겠다 미라보 다리에서 헤어졌다가 또 가면은 또 보고 싶어서 못 견뎌서 미안하다 또 만나자 그러고 네. 왜 사랑이 이 모양인데 뭐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예. 싸우고 뒤집고 그리워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문자로 표현한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그거는 어느 때마다 그래야도 그게 세누강이 흐른다. 세누강이 멈추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줄루뽕 라비뇽 꾸르라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뇽의 다리예요? 아니요. 줄루뽕 밀라보 밀라보 다리에 네. 세누강은 흐른다. 네. 그리고 누도색 우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영원한 사랑 뭐 이런 낭만주의의 꿈 같은 소리는 현실이 아니다. 그게 이제 피카소의 사상이 어느 정도 표현된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읽으면 그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음악으로 그게 표현이 되었던 불란서 음악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룩한 사람이 이제 피카소죠. 네.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뭐 대혁명이죠. 그런 게 이전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100번을 그렸죠. 그 100가지는 다 진실한 거예요. 그대로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한 거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테마를 가지고 100가지를 그렸다.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네. 10년 동안 사랑하면서 여자를 그린 거죠. 여자의 여러 가지 형태를. 네. 거기서 이제 그 여자의 종합적인 것이 나와가지고 5명의 여자를 요약돼요. 그 자체를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5명의 여자 속에는 여자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흑인은 무시해가지고 흑인의 걸 안 그렸는데 그 흑인도 거기다 넣었어요. 아, 피카소는 흑인을 무시하지 않고 네. 흑인도 그렸고. 흑인 장녀 넣은 건 최초죠. 흑인 장녀도 그때는 있었으니까요.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그래서 백인은 어떤 스타일인가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가운데 놓고 이쪽에 흑인 황인 놔가지고 여자의 장녀를 총막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여자라면 백인이 아니라 이 인간으로서의 여자를 총만나 했는데 그것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손님을 끄는 여자들인데 그 스타일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죠? 검둥이는 검둥이 다리 딱 뻗고 말이죠. 흑인 또 여자. 없어졌다.